자, 물과 건강, 물의 정화. 자, 우리 공기도 자정작용하죠. 물도 자정작용해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된대요. 침전, 분해, 희석, 일광소독. 자,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에 내가 침퇴 뱉으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000분의 1, 침분의 1, 침전, 분해, 희석, 일광소독. 자, 그 외에도 산화. 그죠? 뭐 용존산소 배울 건데 산소와 함께가 산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과, 흙, 식물이 걸러준다. 발효 숙성이 아니다. 이제 인공적인 정화법. 이거 뭐예요? 우리 집에 수돗물이 어떤 경로로 오나 그거죠. 이제 비가 왔어요. 그 물을 우리한테 바로 주는 거 아니죠? 자, 침사. 먼저 비중이 큰 모래 입자 깔아앉혀요. 침전. 유기물. 부유 고용물 가라앉힌다. 그러니까 침사는 약간 큰 거, 침전은 작은 거. 다음 여과. 자, 밀스 라인케 현상, 미국의 밀스, 독일의 라인케가 강물을 여과해서 동일한 결과, 약간 뭐 비슷한 연도에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 장테이프스, 장출혈성 대장균, 세균성 에이즈, A형 감염 등등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했다. 자, 여기 여과를 하는데 완속 여과를 할 때가 있고 급속 여과를 할 때가 있는데 완과는 침전 후에 여과를 하는 거고 급속 여과는 화학약품 사용하는 거예요. 수중에 여과를 하니까 수중의 세균 99%까지 제거가 여기 끔찍하죠. 그죠? 짬뽕 국물 한 그릇보다 우유 500이 희석시키는데 더 많은 물이 사용된대요.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침사, 그다음에 여기 침전, 침사, 침전, 여과, 소독, 급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가 모래사겠죠, 그죠? 그다음 침전은 조금 작은 것들, 여과 우리 여과지 필터 이거 뭐예요? 우리 커피 여과 하는 것처럼 한번 걸러내는 거죠, 그죠? 여과. 그다음에 소독을 하는데 뭘로 소독하냐? 염소 소독. 경제적이고 간편하다. 자, 잔류 염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독을 한 다음에 염소로 소독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된대요. 왜요? 침사, 침전, 여기 여과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소독을 해요. 자, 소독을 해서 우리가 바로 먹나요? 아니죠, 그죠?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잔류염소라고 하는 것은 너 가정집 갈 때까지 염소가 조금 있어야 돼 해서 거기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원래 잔류가 남아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유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결합 잔류염소가 있는데 뭐 여기 화학식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염소 소독을 한 다음에 집까지만에 염소 남아 있어야지 집 가기 전까지 오염되지 않으니까 남아 있는 염소가 유리 잔류염소 혹은 결합 잔류염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리 잔류염소는 0.1 ppm, 결합 잔류염소는 뭐 0.4 ppm인데 요게 나왔던 것 같진 않아요. 자, 유리 잔류염소는 가까운 지역. 자, 먼 지역까지 보내야 된다. 물을. 그러면 결합 잔류염소를 남긴대요. 되게 신기하죠. 이 순서 알아야 돼요. 사전, 여과, 소독, 급수. 사전, 여과, 소독, 급수. 침사 먼저, 침전, 여과, 소독, 급수. 이 잔류염소라고 하면 유리염소, 그 다음에 결합염소, 유리 잔류염소, 결합 잔류염소를 합해서 다 잔류염소라고 한다. 수질 오염,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 무색 투명, 이상한 맛과 냄새 없어야 되고. 자, 물어보는 건 이거죠. 대장균은 100cc 중 빵마리. 자, 수소이온 5.8에서 8.5. 이거 외우기 좋네요. 그죠? 자, 일반 세균은 1cc 중 100마리까지. 대장균은 100cc에 빵마리. 일반 세균은 1cc 중 100마리까지. 자, 주요 수질 검사 항목. 매일 1회 잔류염소. 자, 매주 1회 일반 세균, 대장균, 과망간산, 칼륨. 수질 오염의 지표. 색도, 탁도, 맛, 냄새,
고용물질 없어야 되겠죠. 자, 화학지표,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다음 대장균, 일반세균. 자, 우리 용존산소는 말 그대로 녹아있는 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용존산소가 낮다. 그러면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은 거예요. 설명할게요. 자,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 높다. 온도가 낮을수록 오염도가 낮다. 용존산소가 높으면 온도가 낮고 물은 깨끗하다. 자, 그런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할 때 용존산소 감소. 자, 우리 식물성 플랑크톤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급격히. 이런 것들이래요. 자, 인이나 질소 이게 어디에 있어요? 비료, 그죠? 비료. 그러니까 먹을 게 많네 하면서 확 늘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급격히 번식하면 좋지 않죠, 그죠? 얘를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얘를 이렇게 먹어요. 자, 그래서 용존산소는 온도가 낮을수록 오염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가 높죠, 그죠? 자, 염분이 높을수록 감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겨울에 김장할 때 소금 팍 치죠, 그죠? 그러면 걔가 팍 죽죠, 그죠? 아, 산소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자, 수중에 함유되어 있는 분해 가능한 유기물의 함유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20도에서 5일간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 자, BOD는 하천수 및 가정오수의 이용. 자, 여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하고 BOD, COD예요.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바이오죠, 바이오. 살아있는 애들이 오염 물질을 없애주는 거예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살아있는 애들이 오염 물질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집어넣어요? 화학적 산화제. 자,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수중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속에. 자, 생물학적 유기물, 화학적 유기물. 자, 생물학적은 미생물이 산화시키는 거예요. 화학적은요, 화학적 산화제를 써서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산소를 만든다, 산소화시킨다, 좋게 만든다 라고, 깨끗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둘이 똑같아요. 단지 미생물이 깨끗하게 하냐 아니면은 화학약품이 깨끗하게 하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가정오수, 하천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미생물이 깨끗하게 못해. 화학약품을 쓰는데 그래서 공장 폐수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많으면 더러운 물, 용존산소가 적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많다, 더럽다. DO, 용존산소랑 BOD, 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하고 반대로 가요. 반대로. DO가 낮다, BOD, COD가 높다. DO가 높다, BOD, COD가 낮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했는데 화학적 산화제는 뭘로 쓰냐? 뭘로 그 물을 공장 폐수를 깨끗하게 하냐?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칼륨. 이걸 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출판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약품을 뭘 쓰냐? 과망간산 칼륨 쓰는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오염된 거겠죠, 그죠? 이게 과망간산 칼륨이래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정말 이쁜 보라색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고체 상태에는 약간 거의 검은색, 거의 검은색. 그래서 물속의 유기물과 만나 반응하면 보라색이 점점점 투명해지거나 갈색 침전물로 변한대요. 자, 일반 세균수는 1cc 중 100마리까지. 자, 대장균. 내 몸의 소장 대장에 있는 그 대장균이에요. 분변 오염의 지표. 자, 물에 대장균이 나왔다. 아, 똥물에 오염됐구나.
병환성 장내 세균 오염의 지표. 다른 병도 있겠네. 병을 일으키는 다른 세균도 있겠네. 음료수 오염의 지표죠. 음료수, 수돗물에서 검출되면 안 된다. 100cc 중 빵말이. 자, 대장균이 나왔다. 다른 미생물의 오염을 추적. 매주 1회 검사. 검출 방법이 간단하고 정확하다. 수질 오염의 영향, 수인성 질환, 오염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심으로써 물속에 있던 병균이 몸속에 들어와 생긴다. 침수 지역의 경우 오염된 물과 불결한 환경 상태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수인성은 뭐예요? 물이 오염된 거예요. 똥물이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인성은 지금 수돗물로 쓰잖아요. 그죠? 발생이 폭발적이죠. 그죠? 왜냐면 같은 물을 먹으니까 동시 발생. 그 다음에 급수, 물 들어가는 지역과 일치. 성, 연령, 직업에 차이가 없겠죠. 사망률이 낮으며 2차 감염이 낮다. 왜요?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세균성 이질, A형 감염으로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차 감염, 3차 감염, N차 감염은 호흡기 질환이죠. 호흡기. 이거는 내가 그 물을 안 먹으면 되고 저 사람이 콜레라 걸렸다고 내가 콜레라 걸릴 일은 거의 없어요. 발생 계절. 물을 같이 먹지 않으면 발생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 예방은 음용수, 물 관리가 먼저다. 청결한 음식 섭취 및 관리. 미나마타. 수은이죠. 수은. 미나마타. 이따이 병. 아프다. 뼈가 아픈 게 그렇게 아픈가 봐요. 보통 이렇게 보면 뭐 골관절, 뭐 골다공증, 하여튼 뼈가 아프면 그렇게 많이 아프대요. 가네미 사건, 미나마타병, 수미, 칩, 수은,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중추신경, 태반 통과하여 지진화 출생이라고 해가지고 수은을 빼고 이렇게 쭉 하고 무슨 병인가 이렇게 내지 않아요. 항상 수운, 그러면 수미만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카이, 보라카이, 엑소카이, 카주음은 이따이. 아프다. 뭐가 아프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뼈가 아프다. 왜 아파요? 칼슘이 다 빠졌어. 칼슘이 왜 빠졌어요? 콩팥이 일을 못해. 골다공, 골련아. 자, 가네미, 폴리어마, 뭐 바이페니 해가지고 PCB인데 전선 피복제 같은 거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일본이죠, 그죠? 일본. 가네미 사건, PCB, 식욕부진, 구토, 언어장애, 얼굴의 피부장애라고 해서 그 일으키는 원인 중금속, 수미칩, 카좀은 이따이. 그 다음에 폴리어마, 바이페닐은 가네미 사건인데 요거는 아직 한 번도 나진 않았어요. 자, 부영양화, 과잉영양화, 인산염과 유기물의 영향으로 물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이 뭔 말이냐? 부자 되세요. 부자 된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물고기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속히 번식한 나쁜 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뭐예요? 생활하수나 가축의 배설물이 하천에 유입되어 물속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해서 우리가 인간이 못 먹어. 그래서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양분이 풍부한 생활하수가 바닷가로 흘러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또 나왔네요. 과다하게 번식해서 붉은색. 자, 족조는 붉은색. 녹조는 뭐예요? 녹색. 녹조류가 다량 번식. 이렇게 나와요. 예방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보내라. 염류가 바다나 호수로 유입되지 않게 해라. 물가에 풀이나 나무 심어라. 이제 물속의 영양염류를 흡수한대요. 녹조 예방 위에 갯벌을 보존해라. 하수관리. 정수처리, 상수도 우리한테 어떻게 와요? 사전, 여과, 소독급수, 침사, 침전, 사전, 그 다음에 여과, 염소소독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자, 하수 보니까 사전 똑같네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스크린. 하수는 건더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스크린 치고 사전 이후에 생물학적 처리, 활성온이법, 뭐 혐기성은 뭐예요? 산소를 싫어하는 애들을 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패, 뭐 탱크 안에 가둬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 생물학적 처리, 활성온이법.
자, 생물학적 처리가 활성 온이 말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우수하대요. 자, 온이란 호기균이 풍부하게 함유한 것을 말한다. 온이를 하수에 주입하고 공기를 보내서 섞으면 수중에 부유물 처리가 된다. 토지가 적게 들고 파리모기 발생을 방지한다. 스크린 먼저 친 다음에 건더기 걸러내고 그 다음 사전, 침사 침전,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활성온이 호기성균. 자, 폐기물 관리에서 의료 폐기물은 넘어가요. 기본에서 하고. 자,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소각법 가장 위생적이다. 태우니까요, 그죠? 하지만 태우니까 공기 오염. 그 기름을 그냥 기름으로 해서 안 탄다. 비싼 기름 써야 된다. 고비용. 전선, PCB, PVC 태울 때 다이옥신. 이게 PVC예요. 이게 PCB. 다이옥신이 나오는데요, 다이옥신이. 자, 매립법. 쓰레기를 묻고 24시간 안에 흙이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덮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저렴하고 쉽다. 공정이 간단하여 고형 폐기물의 대부분. 하지만 묻으니까 지하수 오염. 소각법의 장점. 태우니까 남은 열 회수 가능하죠.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 태우고 나니까 폐기물 부피 감소로 운송비 절감. 폐의약품이나 의료 폐기물에 태워버리는 게 제일 좋죠. 위생적이고 도시 중심부에 설치할 수 있다. 단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장소 선정이 힘들다. 공기오염. 전문 승용공이 필요하다. 관리비가 비싸다. 시설 및 유지비가 많이 든다. 퇴비, 음식 찌꺼기, 낙엽, 축산 폐기물 등의 가연성 탈 수 있는 쓰레기에 분뇨, 똥이죠. 혼합하고 세균, 방성균 및 곰팡이 등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드는 방법. 분쇄된 쓰레기에 분뇨를 혼합해 호기성 상태인 발효 과정에서 60에서 70도 고온으로 미생물이나 기생충을 사멸해 수일 내에 퇴비를 만든다. 자, 폐기물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급수의 오염을 주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법, 질병을 전파하지 않는 방법, 위생 해충의 번식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자, 다이옥신의 특징, 경로가 이렇게 돼요. 자, 대기의 물토양.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지방이 잘 녹는데요. 다이옥신이 몸속에 들어가면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는다. 지방 조직의 축적. 신체 축적 시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생, 전선이나 비닐을 태울 때 PVC, PCB 태울 때 연소 분해 시 생성되어 배출, 자연 환경에서 생성 합성되지 않는다. 연소 및 화학 합성에 의해 인공적으로 생성된다. 자, 님비. 자, 혐오시설 필요성은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 지역에는 안 된다.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 쓰레기 매립지 건설이나 핵폐기물 처리 장소를 주민의 반대로 찾지 못할 때 님비 현상. 폐기물 부담금,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유리병, 플라스틱, 살충제, 금속캔,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등등. 요런 게 나올 거니까 너가 미리 비용 부담해 라고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폐기물 부담금제예요. 의사공구.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가장 위생적. 공기오염. 자, 전선, 비닐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이거는 소각이죠. 2024-03 오염된 물과 비교했을 때 깨끗한 물에서 나타나는 수질 검사 결과 1. 용존산소 증가 이거네요. 그죠? 부유물질 증가 더러운 물, 대장균 증가 더러운 물, 화학적,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증가 더러운 물. 2023-03 수질 오염 지표. 자, 오염도가 높을수록 용존산소 증가 감소.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할 때 용존산소 증가 감소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죠? 용존산소랑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반대로 간다 그랬어요. 4.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높으면 수질이 좋다, 더럽다. 5.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낮으면 성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깨끗하다. 2023-03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중 수돗물. 자, 불소 모르겠어. 암모니아성 질소 이거 외우지 마요. 나 같아도 안 외울 거야.
3. 총틀이 할로메탄 모르겠어.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일반 세균과 대장균. 일반 세균은 1cc 중 100마리까지. 대장균은 100cc에 빵마리. 2020 수질 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장균 지수가 낮을수록 오염도가 높다, 낮다. 이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 많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낮다. 자, 과망간산 칼륨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화학적 산화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렇죠? 공장 폐수 많이 썼다. 공장 폐수가 많이 나왔구나. 오염도가 높다. 3. 용존산소량이 높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 낮다. 4.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낮다, 노노, 높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을수록 수질의 오염도가 높다. 답은 5번이죠, 그죠? 2023 물의 오염도 지표 용존산소 1.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 감소. 이거죠, 그죠? 김장 생각하세요. 이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 감소, 노노 증가. 3. 부유 고용물이 많으면 용존산소 증가 아니고 감소. 4. 하천수가 심하게 오염되면 용존산소 증가 아니고 감소. 5.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하면 용존산소 증가 아니고 감소. 2030 호기성 균을 활용하여 생물학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 활성온이 2013 도시 하수처리법 스크린 사전 활성온이 그죠? 사전은 똑같죠, 그죠? 사전. 2024-03 쓰레기를 지표면 아래에 묻고 흙이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덮는 거 이거는 매립. 2022-03 음식 찌꺼기,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분뇨 혼합해서 세균, 방성균, 곰팡이 이용해서 비료 만든다, 퇴비. 2009 폐기물을 모아 묻는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하수 오염 매립. 자, 20회 생활 폐기물 처리 중 가장 위생적이나 공기 오염 소각. 자, 여기까지 할게요.